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승기 18년 염전기, 최근에 뭐 그 이슈됐던 거 그걸 갖고 거부하기 어려운 퐁퐁관계, 갑을관계 그런 것들의 탈출법에 관련해서 상명학적인 내용, 대인관계 관련한 테크닉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가수 이승기 씨처럼 어디 뭐 소속이 있고 이렇게 연예인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들이 다 20대, 30대 사회생활하는 분들이라서 뭐 우리 평소에 좀 우리를 좀 이용하거나 만만하게 우리를 좀 대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우리도 손절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둘러 버리면 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학교, 직장, 모임과 같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주 보고 항상 가게 되고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회생활적 대인관계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조금 좀 착취를 한다거나 이용을 한다거나 또 우리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부분들을 대놓고 단칼에 인간관계로 손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욕하긴 쉽죠. 가수 이승기 씨 사건 보고서 소속사라든가 소속사 대표도 욕하고 뭐가 옳고 그러고 이건 아니고. 근데 가수 이승기 씨가 학창시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학생회장 이런 것도 했던 친구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똑똑하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가수 이승기 씨가 이게 부당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몰라서 허허허 이렇게 그냥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충분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가 부당하고 이런 인지도 충분히 했을 거고 또 제 생각에는 제 짐작에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앞뒤의 어떤 맥락적인 것들을 추론해 보자면 이승기 씨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필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신인 시절부터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이제 고용해준 어떤 소속사의 대표이다 보니까 약간 처음부터 관계성이 약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스타인 상태에서 자기를 영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약간 좀 상하 관계.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고 자기는 따르고 뭐 심지어는 뭐 가수라든가 다양한 연예인적 트레이닝 부분에서 뭐 야단도 맞고 지적도 받고 약간 이런 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한 해, 두 해 쌓아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 부당한 부분들, 요구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볼 때는 이승기 씨가 당연히 좀 이렇게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왜 그걸 얘기를 못했냐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승기 정도 되는 사람도 그걸 못했을 거면 다른 우리 일반인 보통의 사람들도 딱히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슈 유튜버 같은 분들은 뭐 이러이런 일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유튜버 분들이 잘 이렇게 사건의 내막 뭐 이런 부분들은 잘 파헤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이제 이런 대인관계나 심리학 쪽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런지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승기 씨 팬이라든가 이승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시청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이승기 씨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고 소속사 대표나 악의의 가해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모든 관계는 처음에 관계 자체의 탄생기가 필요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거부하기 어려운 퐁퐁 관계, 갑을 관계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할 땐 우리가
어쨌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관계, 뭔가 상대방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성, 그곳의 조직, 이런 곳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왜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업무를 지시를 내리는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아니 그냥 사장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정직원이 되는 여부에 아주 커다란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대놓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이건 좀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사람이 착해서 그렇다, 뭐 답답하다, 그걸 왜 그렇게 참고 있어야, 너무 착하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런 맥락, 상황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발생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이승기 씨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당한, 사회생활 하면서 부당하고 좀 이용당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이제 상미와 학인분들, 제자분들 얘기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뭐 학교라든가 직장 같은 곳에서, 모임이야 뭐 안 나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한테 그렇게 이용, 만만, 무시, 착취, 이런 일방적인 어떤 갑질을 하고 퐁퐁 관계, 원치 않는 퐁퐁 관계를 만들어내는 상대방이 혹시 언터처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고 제가 꼭 체크해 보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가면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짜고 설탕은 어디에 넣어도 달다는 그런 서양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만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못된 짓 하고 나한테만 착취를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아무리 강약약강이라 해도 다른 사람한테 모두 그렇게 착하게만 구는데 나한테만 일방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착취와 이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도 피해를 입었고, 고로 그 결과적으로 그곳에 있는,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은 한 번만 그 짓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짓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짓을 해온 지 오래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인데 모든 사람한테 그랬고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줬고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이 사람도 반드시 욱하고 올라오는,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반격을 해오는 사람, 뭐 한번 들이받는 사람, 심지어는 딜로 소위 얘기하는 거 일러 바치고 꼰질고 투서 보내고 이런 식의 것들도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다닌 지가 오래됐다면 언터처블일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들이받고 항의를 하고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만나고 나한테 그 짓 하기 이전에 벌써 벼락을 맞고 내쳐지고 회사에서 잘렸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걸 하는 사람이 대체로 상사일 텐데 그 상사가 이 직장에 다닌 지가 오래됐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다? 언터처블일 가능성이 있다. 사회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PC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사회적 도덕 규범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별도로 그쪽을 정치공학적, 정치적 방정식의 알고리즘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계속 오래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오래 다니고 있다는 뜻은 그 회사의 오너나 그 회사의 어떤 존폐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그 사람과 맞물려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같은 게 그 사람한테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악당이 철퇴를 얻어맞고 저기 뒤편으로 사라지지 않을 땐 반드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볼 땐 나쁜 놈이지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뭔가 한 가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뭐가 맞니 틀리니 뭐가 부당하니 사실 여부를 대조하고 그걸 주변에 알리고 공론화시키고 투서를 보내고 이런 식의 전공법적 방법으로 그 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잘리거나 네가 거기서 매장돼 네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일단 이런 상황적 판단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을 풀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빡치고 네가 사실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 뭐가 정말 잘못됐고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고 뭐 법적이든 그 외에 사회적인 상식적이든 그래서 넌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했고 이건 일반 관계적 공식이고요. 그 외에 정치공학적 그런 다른 외적인 방정식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오래전부터 생활을 해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잘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생활하고 있었다면 당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이승기 입장이 이해가 되죠. 사실 이승기 씨가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일 텐데 왜 여태까지 살았다? 어떤 이런저런 부분에 저울 때 올려놓고 살펴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건 잘못됐다 내 돈을 내놔라 당신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공법적으로 부딪혔을 때 돈을 돌려받는 부분이든 자기의 연애한 생활이든 나머지 부분이라서 크게 득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승기 씨.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런 부당한 거 사실 못 참았겠죠. 열받아서 에이씨 이러고 들이받고 나와버렸겠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욱해갖고 들이받고 나와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승기 씨가 이런 사건적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지만 생각이 깊고 강단이 있고 진짜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분들은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제목 같은 거 보고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거 그냥 어떤 유튜버가 그냥 이슈 따갖고 막 욕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줄 아셨겠지만 저처럼 이제 어떤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대인관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먼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뭐다? 상대방이 전공법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내가 애초부터 그런 사람한테 그런 여지를 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필요 배려, 존재 배려 이런 개념들로 조금 차근차근 좀 공부해 나가는 제가 설명드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강의적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짧게 이 정도에서 이슈를 갖고 1부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2부에서 또 이어서 필요배로 존재배로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